지속적인 안구 통증, 군발 두통을 의심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 가을날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잡은 상태에서 고통이 사그라들 때까지 깨어 있었다. 1시간이 지난 후 고통이 사그라들었고 잠을 다시 잤다. 새벽에 잠깐 아팠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똑같이 새벽에 지속되는 통증에 어머니와 함께 안과를 찾아갔다.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안과에 가서 눈에 관한 검사는 다 받았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때쯤 신상 휴대폰에 푹 빠져 있을 시기라 어머니께 휴대폰을 그만 보라는 핀잔과 함께 내 고통은 꾀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을 많이 보면 눈이 아프니까 나 역시 눈을 많이 써서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잠깐 생겼던 통증은 그 이후에 다시 생기지 않았고 나는 언제 아팠는지도 모르게 일상생활을 멀쩡히 이어나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올 때쯤 새벽에 다시 고통스러운 통증을 맞이했다. 저번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안구 통증이었다. 역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대형 안과를 방문했고 할 수 있는 검사란 검사는 다 한 것 같다. 역시 안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난 너무나 아팠고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억울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내 안구 통증은 사라졌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그 이후로 봄, 가을 1년에 2번씩 환절기 때 내 안구 통증은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왔는데 너무 아프지만 버틸 만한 통증이었기에 나는 매번 그 통증을 감내했다. 성장기 때는 분명 아팠지만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이 아니었고 통증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새벽에 잠깐 아팠기 때문에 일종의 단순한 계절병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내가 20살 새내기가 되던 해인 어느 봄 누가 내 눈을 칼로 후비는 것 같은 처음 겪어보는 통증에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건 선생님께 타이레놀을 달라고 부탁드려서 빈속에 약을 털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안구 통증에 나는 정신을 못 차렸고 분명히 눈에 큰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다. 진통제를 먹어도 진정되지 않는 이 통증은 2시간가량 지속되고 나서 사라졌다.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통증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안구 통증, 관자놀이 통증, 오른쪽 두통 등 여러 단어를 검색했고 연관 검색어에 군발 두통이라는 검색어가 나왔다. 군발 두통을 이때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이다. 군발 두통 자가 진단을 읽으며 난 90% 확신했다. 날 환절기마다 지옥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못된 질병이 바로 이 군발 두통이라고. 사실 신경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신경과를 방문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신경과가 익숙치 않아서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에 100% 산소 흡입이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고 검색에 도움을 받아 근처 가스 업체에 산소를 구매하러 갔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 거금을 주고 40리터와 10리터의 산소를 구매했다. 군발 두통은 의료보험이 불가능해서 자비로 산소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안 아플 수 있다는 희망이 날 설레게 했다. 산소의 첫 느낌은 텁텁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었다. 분당 12리터로 30분 흡입했으며 3시간 정도 지속되었던 통증이 30분 이내로 빠르게 감소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잘 때 군발 두통이 와서 일방적으로 고통에 당하는 편인데 산소를 마신 이후 안 아플 수 있음에 기뻤다. 하지만 통증 강도가 6 이상으로 넘어가면 산소 마신 직후는 괜찮지만 산소를 떼면 통증이 다시 올라갔다. 산소를 3시간 동안 마실 수 없는 노릇이어서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기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신경과에 방문했다. 신경과의 첫 방문은 그냥 똑같은 병원이었다. 지레 겁을 먹고 병원 방문을 피했던 나 자신이 안타까웠다. 예상한 대로 난 군발 두통을 진단받았고 매년 신경과를 방문해 예방약, 급성기약을 처방받아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현재 조믹정과 산소로 고통을 다스리고 있다. 지금 나이는 24살이고 군발 두통 9년차 환우이다. 내가 겪고 있는 군발 두통은 자살 두통이라고 불린다.
자살할 만큼 너무 아파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통 강도가 최고조일 때 속이 메스껍고 불빛과 소리는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되며 머리 안에서 누가 망치를 들고 눈 속 신경을 때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보통 3시간 동안 지속된다.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는데 정말 두통이 오면 죽을 만큼 아파서 미쳐버릴 것 같다. 이 두통이 관해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군발 두통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군발 두통이 시작되면 끝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군발 두통이 끝난 날은 목 뒤쪽과 머리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군발 기간이 끝나면 밀렸던 잠을 한꺼번에 자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 아프면 드디어 끝이라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프지 않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모든 군발 두통 환우분들이 힘을 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편두통이지만 씩씩하게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는 20대 중반부터 편두통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쩌다 한번 오는 두통이었지만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매달 한두 번씩은 꼭 두통이 오게 되었고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이 직장에 있는 동안 두통이 시작되기라도 하면 당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 옆에서 나는 최소한의 할 일만을 겨우 해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려 울었다. 그전 직장에 다닐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두통이 오면 안간힘을 다해 일을 마친 후 밀려오는 구토와 어지러움, 머리를 사정없이 두드려대는 고통을 안고 새하얗게 질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두운 방에 누워 제발 가라앉기만을 빌었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언제 두통이 올지 몰라 밖에 나가는 약속 잡기를 점점 꺼려하게 되었고 이번 두통이 지나가면 다음에 또 찾아올 두통을 미리 두려워하며 절망스러운 기분에 사로잡혔다. 삶을 옥죄어오는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길은 보이지 않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가늠되지 않는 아득한 길 위에 수년을 막막하게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에서 두통에는 병원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시중의 일반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 막연히 그냥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대체 왜 병원에 가본다는 생각은 못했던 걸까? 드디어 근처 신경과를 방문하였고 전형적인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명백한 이름이 있는 질병이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는 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다는 둥, 쉽게 마음만 바꿔 먹으면 사라질 것으로 가볍게 치부되던 고통이 비로소 실제하는 심각한 고통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편두통은 머리에 느껴지는 통증 자체도 극심하지만 구토감, 감각 예민, 안구 통증과 같은 편두통 환자만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안된 치료 방법이 있었다. 트립탄 계열의 급성기 약물 사용으로 두통을 경감하는 방법도 있고 예방약을 복용해서 두통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 트립탄 약을 먹으면 스멀스멀 올라오던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신세계를 경험해보니 왜 이제야 이 약을 알게 된 걸까? 괜히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면서 다양한 약을 먹어보았고 보톡스 치료도 받아보았다. 또 온라인 카페를 통해 엠겔러티, 아조비 등의 효과적인 주사치료 약물이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행히 그 중에서 몇 가지 효과를 본 방법이 있어 나는 드디어 오래된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편두통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걸까? 한때는 편두통이란 단어를 내 삶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었다. 너무 아파서 정말이지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이런 삶이 주어진 게 원망스러웠다. 나의 경우에는 병원을 다녀도 편두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실망한 부분도 있었다. 어떤 치료들은 비싼 비용이 부담되었다.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니 결국에는 죽어야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절망감이 들었다. 우울에 빠지면 터널 비전에 갇히게 된다.
시야가 좁아져 더 이상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게 편두통이 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음식 조절이나 수면 및 신체적인 관리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온전하게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도 남아 있으니 미리부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넓은 시야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정확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아플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 비록 어떤 날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 삶에는 아프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음을 잊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한다. 나는 두통 환자이다. 나는 최근 2년간 심한 두통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꽤 고생했다. 내 두통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중간고사가 끝난 날 NRS 점수 4점 정도의 통증이 울렁거림과 함께 왼쪽 머리를 강타했다. 단순히 시험 스트레스라고 판단하고 시중에 파는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고 낮잠을 잔 후 회복하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4점의 두통을 달고 살았다. 심할 때는 동네 병원에 방문하여 조제약 덱시부프로펜 디메니드리네이트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두통이 이렇게 심해질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일반인도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두통은 나를 따라다녔고 처음으로 동네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조믹정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두통은 나날이 더 심해졌고 21살이었던 2022년 8월부터 이전과는 다른 두통이 생겼다. NRS 점수 9에서 10점에 왼쪽 눈을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뽑아내는 듯한 통증과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 처음으로 두통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몸속에서 일어나는 액시던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경과 방문을 계기로 열심히 치료받았다. 예방약과 급성기약을 복용 중이다. 또한 군발두통의 주기를 줄여주기 위한 이행치료로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후두신경 차단술과 항-CGRP 제제를 맞으며 두통을 조절한다. 더 빨리 진단받아 치료했다면 20대 초반의 내 삶을 모두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두통 치료법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관대했다며 적은 부담감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 삶을 무너뜨린 죽음까지 결심하게 했던 두통은 결코 나에게 가볍지 않았다. 두통을 질환보다는 스트레스로만 보는 머리가 아플 때 신경과가 아닌 동네 병원에 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